이 영상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영상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참고사항일 뿐이며 투자는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쿠마입니다. 8월의 시작인 8월 1일 지금 저녁 시간이고요. 8월의 시작은 매우 안 좋게 시작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앞에 보시는 거는 비트코인의 4시간짜리 차트고요. 어제 오후 5시 정도부터 비트코인은 계속 하락하기 시작하여 약 7% 정도 하락하였고요. 지금은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많은 분들이 며칠 지지난주부터는 이제 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의 급격한 하락세를 보고 그 다음에 저번주에 있었던 몇 번의 굴곡들을 보고 다시 하락장이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라는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며칠 전 같은 경우는 윙클보스의 ETF가 거절되면서 그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가 정말 되긴 하냐 라는 만류도 많으셔서 그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지금이 하락장이 아니라는 근거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흐름부터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2주 전 7월 17일 이때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ETF에 대한 기대감과 G22 회의 전에 발표된 금융안전위원회의 보고서, 그리고 미국 위원회의 발표, 대형 금융회사들의 암호화폐 진입, 이런 뉴스들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시세는 급격히 상승하였고요. 7월 24일에는 8,500달러까지 상승하였습니다. 물론 이 비트코인의 상승하는 도중에 비트코인 혼자 35% 정도 상승하였고요. 알트코인들은 계속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날 새벽 윙클보스 ETF가 거절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시장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주었고요. 다시 시장은 조금 회복하는 듯 하였으나 이 윙클보스 ETF의 거절 소식과 디렉션사의 ETF 승인이 미루어지는 소식, 연기됐죠, 승인이 여부가. 그에 따라서 이제 다시 하락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제 오후부터는 다시 한번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이 ETF의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살짝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사진은 지금 이제 수많은 ETF 신청서들을 정리해 놓은 모습 표입니다. ETF가 되는 것이냐 마는 것이냐 결론부터 말한다면은 모릅니다.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저는 성공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윙클보스의 ETF는 거절되었습니다. 그냥 이것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ETF 상품이었습니다. 이 ETF와 관련해서 미국 선물거래위원회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투자자들의 보호와 시세 조작 등을 통한 가격 변동, 이런 것들을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윙클보스 ETF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제미니 거래소의 비트코인 가격을 그 ETF의 기준 시세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1계약 ETF 1상품이 0.1BTC로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도 굉장히 쉽게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또한 투자자들의 보호 또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이것은 따라서 거절될 것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상품은 바넥사와 솔리덱스가 신청한 상품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성이 높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물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렇게 큰 특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5비트코인이 1계약입니다. 약 8,000달러 기준으로 20만 달러의 상품이고요. 가격 변동이 쉽게 일어나지 않겠죠. 그 다음 또한 이미 검증받고 인정받는 기관인 이 시카고 선물거래소 CBOE가 보증을 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비트코인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CBOE의 자체적인 ETF 상품이 아니고요. 바넥사와 솔리덱스와 CBOE가 그 세 회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CBOE는 SEC의 규정을 완벽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상품은, 바넥사의 이 상품은 해킹 등 피해 발생 시 그것들을 보상할 수 있는 보험 상품까지 다 준비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도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가격을 거래소 기반이 아니라 대형 거래들이 발생하는 장외 OTC 가격을 기준가로 삼습니다. 이 장외 OTC 가격 같은 경우는 한 번에 100BTC, 최소 1BTC 이렇게 거래되는 곳이고요. 따라서 시세 조작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윙클보스가 거절당했던 그 이유들은 이 상품을, 이 바넥사와 솔리덱스의 상품은 다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ETF의 상장이라고 표현했더라? 상장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어설픈 ETF가 시작돼서 문제가 생기는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이 바넥사와 솔리덱사의 상품으로 시작하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또 보여드릴 것은 어제 사실 발생한 일인데요. 소위 말하는 고래들, 시장의 고래들과 큰 손들의 이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어제 오후 약 1시경 OKEX 마진거래소에서 그 가장 많은 계약을 보유하고 있던 큰 손이 강제로 청산을 당했습니다. 그 손실은 약 950BTC 정도 날라갔고요. 그 청산된 계약은 약 우리나라 돈으로 4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 계약 물량은 5만 BTC의 계약이 날라갔고요. 그 OKEX 같은 경우는 100달러가 1계약입니다. 이 정도의 물량, 이 정도의 계약이 롱 계약이었습니다. 청산됐습니다. 따라서 이 고래는 950BTC를 날린 거죠. 또 하나, 이것은 이제 금일 새벽 8월 1일 오늘 새벽에 있었던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의 호가창입니다. 보이시나요? 이 말도 안 되는 매수 물량들이 약 7,770달러에서 7,750달러까지 2만 BTC 정도의 매수 물량이 걸려 있습니다. 어제 새벽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서 둔 것인지, 실제로 매수를 하려고 둔 것인지 그 의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러한 큰 손들의 움직임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그렇게 큰 시장이 아닙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리플, 모든 알트코인들을 다 합쳐봤자 삼성전자의 시총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장 속에서 이렇게 시세 조작들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을 저는 하락장의 시작으로 보지 않고 있고 그저 시장 조작, 큰 손들에 의한 시장 조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장 조작을 한다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 어떤 이득을 취하고 싶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시장 조작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매우 짜증나는 일입니다만, 이러한 움직임들은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2만 BTC를 매수할 수 있을 정도의 달러를 이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또는 공매수를 신청하기 위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움직임들이 지금 당장 어떤 파동을 만들어내지는 않겠지만, 결국에 이 시장에서 아직 뽑아먹을 것이 많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가지 지표들을 보았을 때 기나긴 지난 1월부터 시작된 긴 하락 추세는 마무리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독하네요. 지난 1월부터. 물론 지금 당장 이게 상승장의 시작이라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겠으나, 이 길고 길었던 지난 1월부터의 하락 추세는 전체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다시 하락장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하락은 그저 방금 보셨던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들에 의한 시세 조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7월 31일 오후 5시 정도부터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하락을 시작하면서 알트코인들 또한 덩달아서 같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는데요. 사실 알트코인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긍정적인 움직임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 중 빨간색과 녹색이 같이 있는 것은 비트코인의 움직임이고요. 빨간색 선은 이더리움의 사토시 가격입니다. 어제 오후 5시경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물론 이더리움의 사토시 가격도 덩달아서 같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하락을 했지만 이더리움의 사토시 가격은 오히려 조금 올라갔습니다. 또한 오늘 아침 9시 정도 비트코인이 다시 크게 하락하니까 이더리움의 사토시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긴 하였습니다만, 다시 이더리움의 사토시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복구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사토시 기준으로는 어제 저녁보다, 7월 31일 저녁보다 8월 1일 이 저녁 시간, 지금때가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토시 가격 기준으로요. 즉 이는 이 알트코인들의 사토시 가격이 거의 바닥에 근접해 있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말고 또 다른 것, 이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마찬가지 움직임입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할 때
오히려 얘는 사토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또다시 아침에 크게 하락할 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였지만 금세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어제 비트코인이 하락하기 전보다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토시 가격 기준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하락하였기 때문에 원화, KRW로 환산을 하거나 달러로 환산을 하였을 때는 하락하는 모습입니다만 알트코인들에게는 사토시 가격이 좀 더 중요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더리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의 1일봉입니다. 지난 4월 저점 부근에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그냥 어제 오후부터 비트코인의 하락과 이더리움 클래식 등등 몇 가지 알트들의 움직임을 보건대 알트들의 축제가 시작될 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알트들이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주기에는 아직 비트코인의 힘이 많이 부족합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지금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회복을 하고 알트코인들이 다시 빨리 뒤따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코인 시장의 흐름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락장이 시작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걱정은 너무 하지 마시고 멘탈 잘 잡으시고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